회사, 직무,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만족되는 조직은 보기 드물다고 생각해요. 다 완벽한 회사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일은 약간 좀 재미없고 내가 당장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지 기회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령 회사가 정말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, 같이 일하는 매니저랑 잘 맞으면 조직에서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계속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재윤이라고 하고요. 지금 어스파이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핀테크 회사에서 인사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. 인사 분야는 되게 독특한 게 회사와 사람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굉장히 성공적인 조직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조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직원분들은 되게 만족한데 조직은 뭐 별로 성공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둘 다를 지향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이 조직에서 만족스럽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전공은 조직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했었고요. 이제 조직심리학은 기업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되게 이제 실용적인 학문 심리학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인사 업무랑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학원 생활을 보면 그 현업에 있는 뭐 인사 담당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인사 컨설팅 회사와 같이 협업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그때 되게 저는 인사라는 업무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이제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한 개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분야잖아요. 근데 이제 조직심리학은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조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하고 또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걸 뭔가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보람이 많은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. SKT에서 거의 7년 있었고 오라클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HR 업무를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위웍이라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고 어스파이어는 최근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연 어떤 요인이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느냐 연구한 그런 게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큰 보상을 받았을 때라든지 엄청 뭔가 큰 게 끝났을 때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예상과는 다르게 프로그레스가 있을 때 일상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가는 거 하나하나의 과정이 결국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의미를 되게 느끼게 해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. 뭐 요새는 이제 한국 기업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원오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직원하고 1대1 면담하는 걸 보통 여기서 이제 최소 일주일에는 한 번씩 많이들 하시는데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해주는 게 동기부여라든지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. 사실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됐던 건 이제 위웍이 어떻게 보면 첫 직장이었던 건데 당시로는 스타일이 되게 업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이 진행되게 되면 되지 일 중심으로 하면 되지 원오원이 중요할까 해가지고 연기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직원 중에 하나가 호주분이 한 분 있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컴플레인이 제 위를 통해서 오더라고요. 매니저로서 내 경력 관리나 나의 어떤 육성에 대해서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라고 해서 그것도 저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충격을 받았었죠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몇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오원은 절대 스킵하지 않는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.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그 monthly growth talk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분의 어떤 경력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또 그 경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런 거를 많이 계속 좀 시도하게 됐었죠. 매니저로서는.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회사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를 돕는 파트너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인사는 직원의 행복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 조직에 더 기여가 많아진다. 그게 이제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나타나는 성과가 보통은 아니거든요. 좀 장기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이 조직에서 만족스럽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가령 저희 회사
회사가 예를 들면 이제 많은 회사들이 OKR이라는 거를 가져가잖아요. 근데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OKR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 몇 개가 있어요. 전사 모든 직원이 OKR이 모두에게 다 공유가 돼요. 저뿐만 아니라 가령 CEO의 OKR, 옆 부서의 OKR 모두에게 공유가 되고 심지어는 그 OKR의 결과까지도 모두가 공유가 돼요. 근데 OKR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량적이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번 분기에 하기로 했던 약속이 잘 이행만 된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지, 휴가를 얼마나 쓰는지는 사실 덜 중요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가 하나하나를 되게 통제를 하고 혹은 네가 어디서 일하는지, 사무실에는 이틀을 와라, 3일을 와라, 월수금을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안 맞는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work from anywhere라고 하는 직원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. 남미에도 계시고 갑자기 유럽에도 계시고 태국에도 직원분이 있고 워낙 자율성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제한 휴가를 채택하고 있고요.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고 내가 맡은 일을 성취를 만드는 거고, 그러면 그 성취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조직이든 다 완벽한 회사는 없기 때문에 전 되게 중요한 게 세 가지 팩터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회사, 그 두 번째는 이제 직무,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인데, 회사라는 거는 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 회사냐,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 회사냐, 얼마나 앞으로 유망한 회사냐에 대한 거. 직무에 대한 거는 그 일이 얼마나 재밌느냐,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. 사람이라는 건 아무래도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, 또 중요하게 내 매니저가 잘 맞느냐.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조직은 보기 드물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제 위협 있을 때도 위협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회사의 부분은 굉장히 약화되잖아요. 거의 회사가 거의 부도까지 갔을 정도니까. 근데 거기서 내가 일이 재밌고 나름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, 같이 일하는 매니저랑 잘 맞으면 즐겁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회사, 직무,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계속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기업보다 직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정감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기업은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인사라는 업무는 10년 전에도 존재했고 100년 전에도 존재했고 아마 수백 년 전에도 아마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. 구체적인 뭐 방법이나 트렌드는 늘 바뀌지만 그 직무는 계속 안정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직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찾아 나가고 그 내에서의 전문성을 갖춰 나가면 한 기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더 장기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말 성취를 예측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연구가 있었어요. 진짜 모든 요인들, 뭐 성격적인 요인들, 학력, 배경 이런 걸 다 돌려보고 일단 직무에 상관없이 산업에 상관없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게 뭔지를 이제 연구한 결과에 두 가지가 일관되게 나오거든요. 첫 번째가 이제 지능이고요.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두 번째가 그 성실성이에요. 요새는 되게 저평가되고 있는 밸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치열하게 사는 게 경력 개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SK텔레콤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더 치열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몸에 배었는데 딱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가보니까 SK텔레콤에 있었던 만큼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포먼스가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하는 게 어쨌든 확실하게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막무가내로 치열하게 하는 거는 잘못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람 일이는 게 다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. 항상 돌발 변수가 생기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커리어도 마찬가지 같아요. 치열하게는 살되 끊임없이 돌발 변수에 맞춰서 좀 계속적으로 유연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저도 예를 들자면 임상심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조직심리학으로 가고 원래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데 취업을 했는데 또 그게 또 나름대로 재밌었고 그러면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도 또 박사도 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기회에 대해서 오픈되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유니크해지는 것 같아요. 제 자신이 뭐 SK텔레콤이 계속 있었던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. 가령 대기업 인사 전문가다 이렇게 됐을 수 있겠죠.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. 싱가포르로 와서 인사 업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해보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있었으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있던 사람 그러면 이제 되게 조금 더 유니크해지잖아요.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어진 기회를 좀 더 오픈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오히려 더 모색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